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농학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흥미로운 인생을 살았다. 역사 속 진정한 거물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카버의 삶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때 온 세상의 이목을 끌 수 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의 이목만 끌 수 있는 게 아니다. 흥미진진한 삶, 매일 만족이 가득한 삶이 보장된다. 당신과 나는 평범한 일에 매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다. 평범한 일은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범한 일이 나란히 이어지면 무척 중요해진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기준이다. 작가 로버트 A. 러셀은 위대함을 키우는 건 무척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냥 매일 사소한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러셀과 카버의 조언은 근본적으로 같다. 이 원칙은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실천해보자.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특별히 더 애써보자.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딴짓하느라 집중을 흩뜨리지 말자.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부심과 만족이 깃든 하루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내일도 똑같이 반복한다. 아니, 아예 습관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하찮은 일 같은 건 없다. 하찮은 자세만 존재할 뿐이다.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자동 반사가 된다. 훌륭한 사람은 말을 겸손하게 하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동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몇 년 전에 젊지만 유능한 한 판매원이 내게 미국에서 열린 세일즈 컨벤션에서 미니애폴리스의 목사가 했던 연설의 녹음본을 선물했다. 목사는 연설에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목사는 장례식을 진행할 때 가장 슬픈 일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꿈의 죽음이라고 했다.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다. 연주하지 못한 음악을 가슴에 품고 무덤에 들어간 수많은 일을 생각해보라. 이들에게는 목표가 없었다. 그 꿈은 지으려고 했지만 결코 짓지 못한 집이다. 시작하려 했던 사업,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 떠나려 했던 여행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가? 당신이 이뤄낼 목표를 바로 지금 결정하라.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걸 단 하루도 미뤄선 안 된다. 제임스 앨런은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나쁠 수도 있지만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상을 인식하고 거기 도달하려고 고군분투해야 한다.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목표를 명확히 적는 것부터 출발하면 된다. 카드에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여러 번 읽어라. 믿어보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슬픈 자와 행복한 자를 나눈다. 항상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심플하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목표는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해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수단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신호가 초록색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잠깐이라도 아이디어를 품으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진행하거나 달성해야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다고 해서 목표를 거부하지 마라. 지금 그 목표를 실현할 자원과 인력, 전문성을 다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환상적인 꿈을 마다하지 말자. 그 순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대단한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목표를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해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지 불확실해서 그 경이로운 아이디어를 포기했다면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되 목표가 어떻게 결실을 볼지 걱정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지켜보자. 그림을 창조하고 몰입할 수 있다면 달성할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때 이 아이디어가 부담스러운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 시점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달성 방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보이는 만큼 가라. 거기 도착하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인다. 확실한 것을 요구하며 머뭇거리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해낸 역사는 없다. 고귀한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비전은 언젠가 이뤄질 약속이며 이상은 결국 밝혀질 예언이다. 무엇이 프로를 만드는가? 누구나 프로의 공연을 관람할 때면 비할 데 없는 만족을 느낀다. 프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기술과 정확성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몇 년 전에 소방서에 고용된 적이 있다. 그때 소방서장이었던 해리 테일러는 소방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내 기준에는 언제나 진정한 프로였다. 소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도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모르는 소방관들이 있다. 하지만 테일러는 리더였고 자기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끌어낼 줄 알았다. 그는 프로였다. 프로 피겨 선수들이 점프하고 나서 편안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발에 스케이트가 달려있다고 해도 믿을 듯하다. 프로 비서는 또 어떤가? 이들은 금메달을 딴 스케이트 선수처럼 차분하고 자신있게 움직인다. 프로 판매원은 움직이는 예술작품이다. 침착하고 자신있게 설명한 다음 의구심을 압도하고 주문을 받아 떠난다. 프로를 지켜보는 건 즐거운 일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진 걸까? 아니, 위대해진 걸까? 프로들은 매일 사소한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한다. 상황이 어떻든 최고가 되기 위해 일한다. 그들은 공부하고 연습하고 모든 움직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번 시뮬레이션한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개선이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보다는 자신을 재창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다. 셰익스피어가 고등학생을 지루하게 하는 연극을 쓴 엘리트 작가라고 생각하는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나 즐기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라. 셰익스피어는 별종이 아니라 무척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노예에게는 스스로 속박을 벗어날 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조언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모든 노예의 뜻을 생각해보자. 어떤 식으로든 속박됐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상황이 갇혔거나 실패, 가난, 질병에 구속된 사람,
삶을 개선하고 완전하게 가꾸지 못하고 가로막힌 사람들이다.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다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구속과 속박을 끝내거나 없앨 힘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 안에는 족쇄를 없앨 힘이 있다. 폴 카루스는 부처의 가르침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속박된 이유는 나라는 관념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르랜드발 반드월은 이렇게 적었다. 분노에 차서 뒤돌아보게 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젖어 앞을 못 보게 하지 마소서. 다만 깨어서 주변을 살피게 하소서. 문제는 우리가 허용했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에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만이 쑥쑥 자란다. 속박되거나 문제에 갇혔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내게는 모든 게 분명하다. 자유는 용기 사이에 있다. 돈이 성공을 창조하진 않지만 돈을 벌 자유는 성공으로 이어진다.